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셔서 함께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의원님 그리고 피해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과 피해 주민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의뢰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광명시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약 14개월 동안 사고 현장 확인, 관계자 청문, 관련 자료 검토 등을 통해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해왔습니다. 정부에서는 광명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낌없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광명 지역에는 앞으로 지하철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사업 등 지하 개발을 수반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확대될 것입니다. 향후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방 정부의 힘만으로는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와 지방 정부가 협력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집안 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아직도 사고 지역 인근 주민들은 사고의 충격과 불안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재개될 공사의 안전성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ENC를 비롯한 신안산선 사업 관계자는 공사장 안전관리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시공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광명시에서도 지방정부가 관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사업의 안전관리에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하 안전에 대한 조직, 인력을 더욱 보강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광명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긴 시간 동안 조사를 해왔습니다. 국토부의 사고조사위원회가 있지만 광명시의 조례 근거에 의해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토부가 조사한 사고조사위원회와 또 광명시가 조사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세부적으로 우리 사주에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들어보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자리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급한 일정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사고조사위원회 안상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사고조사위원회 안상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광명시청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피해 주민들이 많이 오실 줄 아는데 이렇게 많이 오시진 않았네요. 그동안 함께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사고지역 주변의 인근 주민들과도 끊임없이 만나서 소통하고 의견들을 반영해 가면서 함께했습니다. 도와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부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고 원인에 대해서 발표할 건데 집안 조사나 설계, 시공, 건설 사업 관리, 계측 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들에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향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특히 지하안전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시장군수협의 회의 등을 통해서 정부에 국회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있어서 21일 날 국회에서 관련된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이모경 국회의원 또 김남희 국회의원실 그리고 광명시가 같이 합동으로 준비를 하는데 관심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계측 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안산선 사고가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향후에 광명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또 국가와 연관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책 관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동안 함께 협력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고 지역 주민들은 포스코 측과 계속 협의를 통해서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다 협의가 됐고요. 한 곳만 지금 사인 단계만 남은 거의 합의가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어쨌든 주민들과 포스코 관계자들이 잘 협의할 수 있도록 김남희 의원실과 광민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했는데요. 관계된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향후에 안전시공 관련해서도 사고조사의 의원님들이 의견 준 그대로 포스코가 100% 반영하기로 했죠. 이 부분도 굉장한 성과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잘 해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걱정 많이 하셨는데 잘 사고조사를 통해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저한테 질문할 내용이 아마 향후의 대책 그리고 피해조사 이런 부분일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안전건설교통국장 문광호입니다. 지난해 4월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5-209 공사 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과 부상자, 피해 주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위원회 활동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하여 중립성, 공정성, 청렴성 원칙을 가지고 약 10세월간 집안 치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였고 지난 6월 30일 공식적인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광명시 사조위는 객관적이고 면밀한 원인 규명과 공사 재개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전체 회의를 29회, 현장 점검 4회, 관계자 청문 12회, 주민 면담 3회를 실시하였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드론 및 라이다 측량, 사고 현장 3차원 모델 제작, 터널 구조 안전성 해석, 집안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사고조사 발표 후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7월 말까지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안상로 위원장님께서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해 4월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5-209 집안 치마 및 터널 붕괴 사고에 대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오랜 시간 불평과 불안을 감내오신 광명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약 30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와 원인 분석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제언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발표를 마친 뒤에 해주시면 진행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보고에 앞서 사고 당시 터널 내부 CCTV 등으로 촬영된 현장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화면에 보이는 구조물이 투하치 터널의 중앙 기둥입니다. 현재 붕괴 직전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한 균열과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CCTV가 지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거는 상행선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 끝에는 막장면이 약간 보이죠. 다 굴진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이거는 멀리서 아파트 주민이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붕괴되면서 상당한 비산이 있었고 그 우려를 초래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네, 됐어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번 사고는 터널 중앙 기둥의 손상에서 시작되어 터널 전체의 붕괴와 상부 도로의 지반 침하로 이어진 사고였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입니다.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25년 5월 20일 구성되어 26년 6월 30일까지 약 14개월 활동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토질, 시공, 지질, 구조, 건축, 안전, 수치 해석,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2명이 구성이 됐습니다. 광명시 사고조사위원회는 민관학 합동조사를 통하여 객관성과 분야별 심층 분석에 기여한 전문성을 확보했고 발주, 설계, 시공, 감리 관계자 청문과 피해 주민 면담을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원칙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사항과 동법 시행령 41조에 근거하여 사고 현장 정보의 자료 수집, 사고 발생 경위와 원인의 객관적 분석 그리고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 제시를 목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고 현장 3차원 모델 시각화와 투하치 터널 안정 해석, 붕괴 현장 지반 침하 안정 해석, 충격 하중에 따른 주변 시설물 영향 감토 등 크게 4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조사가 가진 한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붕괴 직후 추가 붕괴 위험으로 인하여 현장 정밀 조사와 직접적인 시로 채취가 다소 제한적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둘째는 붕괴 구간 일부 계측이 손상이 되어 기록이 누락되어 연속적인 거동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량적 품질 검증에도 다소 문제가 있었다. 자료 취득으로 인해서 미취득으로. 세 번째는 저희 그 위원회는 법적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자문기구로서의 권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출 자료의 진위를 수사기관 수준으로 검증하여 강제로 사실관계로 규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 1명과 부상 1명 등 인명피해에 대한 사법적 책임 판단은 수사기관 소관으로 분리하였으며 본 조사는 투하치 터널 붕괴의 기술적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집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사고 발생 피해 현황, 현장 조사 자료 검토, 사고 원인 검토 및 분석, 재안전 확보 방안, 향후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반 침하 사고 현장에 대한 사업 개요입니다. 사고 현장은 신안산선 복선 천철 민간 투자 사업 중 5-209로 당 현장 공사비는 3,392억 원, 전체 사업비는 약 3조 3,465억 원 규모입니다. 공사 기간은 20년 4월부터 26년 12월까지 80개월. 사고 당시 공정률은 해당 공고 기준 58.3%가 진행할 때 사고가 났습니다. 주무관청은 국토교통부, 사업관리기관은 국가철도공단이며 사업 시행자는 넥스트레인 주식회사, 시공은 포스코 ENC와 서희건설이 담당을 하였습니다. 이번 공고는 화면과 같이 설계, 지반조사, 제안전평가, 시공, 건설 사업관리 계측 등 다수의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세부 업체문과 그 계약상 업무는 화면을 참여해 주시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처럼 여러 주체가 단계별로 역할을 나누어 참여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한 단계의 오류가 다음 단계까지 걸러지지 못하면 그대로 누적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고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는 발생한 투하치 터널 구간은 안산 한양대 기점으로 15km, 252 지점부터 304 지점까지
연장 51.25m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계 당시 구조 해석은 한기 15km 290 지점 단면 하나를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단면 2단면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한 겁니다. 사고는 25년 4월 11일 금요일 오후 3시 13분 한기고 5번 인근 투하체 터널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투하체 터널 시공 중 중앙 기둥에서 손상이 발생한 뒤 기둥 전체가 파손되었고 터널 붕괴로 상부 도로인 오리로가 침하되어 전면 통제되었으며 환기구 가시설 붕괴와 인근 상가 시설물 파괴가 함께 발생한 상황입니다. 인명피해는 장비기사 한 분이 고립되었다가 다음날 구조되었고요. 시공사 관리자 한 분은 실종 후 4일 뒤인 6월 16일 사망하신 상태로 수습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 전체 과정을 시간 순으로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전날인 4월 10일 밤 9시 30분 협력사 작업자가 붕괴 조짐을 최초로 발견하고 작업자들이 대피하였습니다. 밤 10시 38분 시공사 현장 소장이 국가철도공단에 초동 보고하였고 밤 11시에 관계기관 합동 현장 조사 및 광명시로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4월 11일 0시 30분 광명 양지 사거리에서 안양 호현 3거리에 이르는 인근 도로가 전면 통제되었고 아침 6시에 1차 보강 방안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보강이 착수되기 전인 오후 3시 13분 투하치 터널이 북락하여 상부 오리로의 집안 처마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 이후에 한국건축구조기술사에서 긴급 정밀안전 진단을 시행을 했습니다. 잠깐 정리해드리면은 광명역 푸르지오 아파트 7개동과 빛가온 초등학교 건물 5개 동을 B급으로 판단하였고 구조 내력은 설계 목표치를 만족하는 경미한 손상이 있는 상태이며 광명역 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문제의 부등침이 발생하여 기초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우리 교회와 상가 9개동은 C등급으로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고 특히 오리로 97번지 근린생활시설은 건물의 사용 제한이 필요한 상태로 D등급, 다시 말씀드리면 전면 보수 또는 철거가 불가피한 상태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토목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마을 통로 안건은 C등급으로 주요 구간 32m의 철거 후 재시공과 하부 마이크로 파일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고요. 일부 보강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사조위에서 좀 보강을 정도를 좀 높였습니다. 수로한 것 C등급으로 손상 구간 52m의 철거 재시공이 요구되고요. 수로한 거는 보강토 옹벽은 우측이 A등급인 반면에 좌측은 D등급으로 철거 후 전면 재시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관철이 되었고요. B가온 초등학교 RC 옹벽과 스탠드는 B등급으로 보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황은 그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위원회는 피해 주민 면담을 3회 시행을 했습니다. 부성마을에서는 사고 지점 인접주택의 진행성 균형과 마을 지하수 고갈 문제를 심각하게 말씀을 주셨고요. 양지마을에서는 인근 학교 운동장의 집안 침하와 보차도 경계 펜스 기울어짐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광명 푸르지오 아파트에서는 보차도 경계 펜스와 101동 정문 문주가 기울었다라는 것에 대해 우려를 주셨습니다. 기타 환경, 생활 피해에 대한 사항과 심리적,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위원회는 붕괴가 발생한 본선 환기구 5번과 투하치 터널 구간을 3차원 공간 정보 스캐닝을 입체했습니다. 이걸 왜 그랬냐면요. 단면을 가지고는 전체적인 어떤 구조적인 특성이라든가 이 거동 상태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3차원으로 모식화한 겁니다. 따라서 그 결과 환기구 구조물 주변 지표면의 대규모 함몰 형상과 터널 상부에서 지표까지 이어지는 붕괴 공동의 수직 수평 확산 범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하 구조물과 집안 붕괴면의 상호 간섭 구간을 입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수치 해석을 하는데 단면을
검토하고 모델링을 했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당초 설계에서 수행된 시추 조사를 분석한 결과 화면의 3개 시추공을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41, 67, 102 이렇게 근접되어 있습니다. 사고역이고요. 연함이 나타나는 깊이가 지표 아래 12m, 25.5m, 40.9m로 시추공 위치에 따라 최대 28m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투하치 터널의 종점부로 갈수록 연함이 깊게 분포하는 지형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향이 설계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검토 내용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정밀 지반 조사를 위해 총 35공의 추가 시추 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지층과 실제 단면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투하치 터널 구간의 실제 비층은 풍화통과 풍화암이 교차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설계에서는 5등급, 안반 5등급으로 판단하고 풍암에서 4등급 연암으로 적용하여 실제보다 상향 지반 조건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설계 지층이 되겠습니다. 터널이 여기 있죠. 연암이 있고 여기 풍암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해 보니까 풍암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풍화토고 풍화암이 여기. 안반이 있어야 터널이 안정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추가 지반 조사에서 3개의 불연 성명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중 불연 연속면 2번과 3번의 터널 막전과 교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연속면은 안반 내 역학적 양면으로서 약한 부분으로서 터널 굴착 시 응력 전달과 붕괴 거동에 집착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불연속면의 존재가 설계 단계에서는 파악되지 못하였고 시공 단계에서도 페이스 매핑을 통해서 인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시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23년도 10월 단면 설계, 변경 설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설계를 변경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투하치 터널에서 중앙 터널의 폭이 좁아 공사 중 장비 운영이 어렵다는 사유로 장비 교양과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해 중앙 터널 폭을 당초 8m에서 11.73m로 확대하는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유폭은 1.96m에서 3.9m, 약 한 2배 정도 되죠. 여유폭입니다. 이게 한 2배 정도 되고 굴착 단면은 54제곱미터에서 74제곱미터로 약 37% 증가했습니다. 단면적이. 문제는 화면에 표시된 것처럼 굴착폭이 약 2배 넓어져서 이완 하중도 2배로 증가되었음에도 터널 중앙부 기둥은 추가 보강 없이 당초 설계와 동일하게 시공을 한 겁니다. 확폭의 영향을 수치적으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원 설계에서는 중앙 터널 굴착 시 터널보 천단 치마량이 35mm 정도 나왔고요. 터널 굴착 폭이 약 2배 증가한 변경 설계에서는 57mm로 63% 증가했고 최종 굴착 단면의 터널 천단 치마량도 62mm에서 91mm로 4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앙터널 확폭이 터널 안정성에 미친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사조위에서도 이 내용을 잠깐 보셨겠지만 이번 사고의 핵심 중에 하나인 중앙기둥 구조 검토 오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설계는 3m 간격의 독립된 기둥 형식이었으나 구조 검토는 연속 병체로 가정하여 수치 해석에 수행됐습니다. 40.15m를 굴착하여 잔여 11.1m를 남긴 시점에서 붕괴됐습니다. 중앙 터널을 굴착을 했겠죠. 하죠. 처음에. 그 다음에 하행선 쪽에 상반과 하반을 굴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행선 쪽에 상반을 굴착을 하고 하반을 또 굴착해 나가죠. 이런 과정에 한쪽만 굴착을 완전히 하고 이 굴착이 이렇게 비슷하게 쫓아가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탁 벌어지면 이쪽에는 토량이 많고 이쪽에는 토량이 적겠죠.
편투합이 생기겠죠. 그거를 모식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에서 보셨듯이 투하치 터널은 구조 특성상 상행선, 하행선과 상반, 하반 굴착이 순차적으로 즉 비대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공 과정에서 편투합 발생이 불가피한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상 막장과 이격거리가 20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공에서 상행선 터널 막장의 이격거리가 최대 43m로 설계 기준의 2배 이상 벌어지는 상태에서 굴착을 했습니다. 즉 터널 굴착 시 상하행선 터널 막장 이격거리가 설계 이격거리를 초과하여 편투합이 증가했고 편투합 증가가 붕괴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구조 해석 시 구조 해석 방식 자체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2차원 해석은 집안 단위 두께에 대한 영향만을 보기 때문에 실제 기둥 한 개에 실제로 작용하는 하중을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설계 하중 조합의 생략과 축소까지 더해져서 원설계획의 기둥 설계 축하중은 1232kN, 변경 설계도 4253kN으로 그쳤고요. 그러나 3차원 개념으로 수계산을 해보니 이완 하중만 해도 16,183kN에 달하는 것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3차원으로 수계산을 해보면 이러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항력이죠. 저항력이 완전히 달라졌죠. 실제 붕괴 시나리오를 모사하여 3차원 집안 치마 수치 해석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붕괴 직전 시점의 해석 결과 투하치 터널 천단 변이는 최대 127mm로 허용 기준 30에서 50mm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평 변이도 좌측 최대 49mm, 우측은 96mm, 터널 주변 지상부에는 최대 20.73mm의 지표 변화가 예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터널 붕괴 후 상황에 대한 역해석 결과입니다. 터널부 수직 치마는 붕괴 시 최대 4,492mm, 약 4.5m 자렸고 지표 단면 최대 치마는 40.349cm, 25mm 이상 치마가 발생한 영향 범위는 반경 78m, 80m로 분석됐습니다. 이 해석은 집안 치마의 영향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치 해석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집안 치마로 인한 영향 범위가 우리 기준치가 25mm 이상 치마가 발생 구간은 다음과 같이 모시게 되어 있는데 이건 수치 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계측치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이 아닌 이상. 다만 이 폭은 78.83m, 이건 80.54m 이렇게 영향 범위에 속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터널 붕괴 시의 충격 하중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보셨죠? 아파트에서 동영상 촬영을 한 걸. 따라서 시설물의 영향을 3차원 동해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거리별 집안 진동은 50m 이내에서도 영향이 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00m 이상에서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 대상 시설물은 구조 안전성 기준과 집안 진동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해석상 나왔습니다. 다음은 향후 시공 중 지하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유출량 측정 시스템을 전면 개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것도 지역 주민분들께서 상당히 지하수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에 기존에는 신안산선과 월판선 터널 공사 시 발생한 지하수를 한 군데에 통합 측정해서 어디에서 유출된 지하수인지 데이터가 불분명했습니다. 이거는 개척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지하수 유출량을 수기로 작성을 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지하수법에는 300톤 이상 추가하면 지자체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제때 안 했습니다. 이를 노선별 분류 측정으로 바꾸고 실시간 계측, 스마트 계측, 원시 데이터 실시간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꿀 걸 권장을 했고요. 기준 초과 시 자진 신고 및 행정 절차 원격 이행을 촉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재개되고 그러면은
또다시 집안 침하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RTK 트윈 시스템 최신 기술을 활용을 해서 위성 항법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입을 해서 집안의 침하 정도를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데이터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데이터 트윈 시스템으로 관리토록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완료는 지금 안 한 상태고요. 준공이 되면 시민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광명시에 요청을 하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구축을 하는 상태입니다. 실제 설치 현장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는 붕괴 터널 복구 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복구 설계 확정안에 저희 사조위에서 검토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흙막의 가시설과 차수 보강에서는 복구 설계, 집안 조사에서 확인된 불연소력 3개를 포함한 추가 안정성 검토를 요구를 했고요. 집안 강도 정수를 보수적으로 감소시킨 3차원 안정성 해석이 완료가 됐습니다. 복구 방법은 붕괴 구간의 토사화로 터널 지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돼서 개착식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복층 개착 구조물 단선화와 대구경 주열식 CIP 강성 벽체를 적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상의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향후에 포스코에서 내용을 받아들이고 시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강 공법 품질 검증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품질 확인을 위해서 체크홀 테스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강 그리팅을 했을 때 홀을 굴착을 해놓은 상태를 제대로 굴착이 됐는지 설계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품질 관리 기준의 시방서 명기와 감리단 검측이 반영되도록 하고 스마트 개척 분야에서는 지표 침하와 지하 수위 관측 결과를 지자체 및 주민과 상시 공유하도록 시스템 명기가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인접시설물에 관련해서는 안전진단 C/D등급 수로 암거와 통로 암거의 전면 재시공을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제도 개선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집안 조사 막장면 관찰 조사 관련해서 도심지 근접 구간에서는 시추 조사 간격을 현행 100m에서 50m로 축소해서 제도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막장면 관찰 조사 수행자의 자격을 집안 지질 분야 중급 기술자 상향해달라. 관찰 결과에 대한 고급 기술자 이상 감리자의 확인 절차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보고서가 관계 부처에 전달이 될 거고요. 필요한 사항은 국회 토론을 통해서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 팔로우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강간다단 그라우팅 공법은 보조 공법으로 생각해달라. 불량한 집안에서는 반드시 주 지보제로 설계에 반영토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 상당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보고서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또 보완 설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는 투하시 터널 구조 해석 시에는 편도학과 응력 집중을 반영할 수 있는 3차원 해석을 필수화하라. 집안 이완 하중은 전토피 하중 또는 테레자기 이완 하중을 적용을 해서 안전축으로 설계를 해라. 이런 사항이 저희가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 계측 관리 개선 사항입니다. 현장의 계측 관리는 시공사가 계측 데이터를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연동 실시간 모니터링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오픈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터널 굴착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계측기가 설치되기 때문에 초기 변이는 측정이 불가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측 기준을 개정을 해서라도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여기서부터 계측을 하면 좋겠죠. 공사 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계책이 돼야 되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하게 되면 이미 다 변형이 되고 이완 하중이 발생된 상태에서 계측이기 때문에 실측치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제도 측면에서 시공사 주도의 설계 변경이 시공 편의 위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제3의 전문기관이 설계 변경 사항을 교차 검토하도록 하고 투하치 터널 중앙부 굴착 단면 증가와 같은 주요 변경 시에는 제한전 평가, 재평가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하수 유출 관리 역시 실시간으로 자동 계측을 측정을 하고 관리 기준치 이상 시 자동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반 시 지자체의 감독권을 확대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안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자체의 권한에 대해서도 개선할 사항이 몇 가지 나타났습니다. 첫째, 집안 침하 발생 시 관할 지자체장이 승인 기관에 직접 긴급 안전조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해 달라. 요청이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된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각종 통보 명령 승인 시 관할 지자체장에 대한 정보 공유와 의견 수렴을 제도해 달라. 정보 공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셋째, 집안 침하 사고 조사 시 관할 지자체장의 위원 추천권을 신설하고 중앙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여 이완에 대한 조사로 행정적 낭비와 신뢰성 저하를 해소하자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론입니다. 위원회가 규명한 사고 발생 원인은 크게 6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집안조사가 부적정했습니다. 투하치 터널 구간의 시추조사는 환경으로 시추조사가 미흡했고 물리탐사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설계가 부적정했습니다. 풍화토 구간에 안반 등급, 4호 등급을 상향 적용하여 집안 강도를 낙관적으로 과대평가하고 이완 하중을 과소 산정하였으며 갱고부 가시설 엄지말 등 절단 시 보강 설계도 없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설계 시 구조 해석상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m 간격의 독립기둥으로 설계된 중앙기둥을 구조 검토에서는 연속병체로 가정하여 수치 해석을 수행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공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상, 하행선 터널 막장 이격거리를 설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시공하여 편투압을 증가시켰고 중앙 기둥 부위에 보호용 부직포를 설치해서 균열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갱구문 출입구에 보강 없이 갱고부 가시설을 절단하여 터널 시점부에서 지지력이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설계를 했습니다. 다섯째, 건설 사업 관리 부적정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구조 해석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고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 집안 조건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현장 대응 조치가 미흡했고 막장면 관찰 조사 확인도 미흡했습니다. 설계 집안 조건과 현장 차이 있을 경우 추가 집안 조사를 실시하여 터널 지보 패턴을 변경하여 추가 보강 조치를 했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계측 관리가 부적정했습니다. 중앙 기둥부 응력 균열 계측 관리가 없었습니다. 초기 선행 변이 고려 없이 일률적인 계측 기준을 적용하고 경시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상 징후를 포착해야 하였으나 이 부분을 놓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이번 사고조사 발생 원인에 대한 결론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며 이번 붕괴 사고의 근본 원인은 설계, 해석, 시공, 감리, 계측 전 단계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가 누적되어 발생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선 사항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설계 해석 기준 강화, 도심지 근접 구간의 시추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축소하여 투하치 터널의 기둥부와 필라부는 3차원 해석을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공사 중 안전관리 개선 사항으로 막장면 관찰자 자격을 전공자에서
과거 전공자에서 중급 기술자로 상향해야 합니다. 셋째, 현장 개척관리 개선 사항으로 현행 일률적인 개척관리 기준을 집안 특성과 구조 형식에 따라 세분하여 별도의 개척관리 기준을 재설정해야겠습니다. 넷째, 지하안전관리 강화로 투하지 터널에서 중앙 터널부 확보과 같은 주요 설계 변경 발생 시 지하안전 평가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야겠습니다. 다섯째, 행정제도 개선 사항으로 향후 지하안전조사 업체의 설계 변경 내용의 통보와 지하안전 평가 결과 반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지하안전법 개정 사항으로 통보 명령 승인 시 지자체장에 대한 정보 공유와 의견 수렴 제도, 그리고 집안 침하 사고 조사 시 지자체장의 위원 추천권 신설이 필요합니다. 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 12월 지하안전관리 지하안전위원회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골자로 하는 광명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대형 굴착공사장 주변과 지하시설물이 매설된 도심지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지표 투과 레이더 집안 탐사를 차로 연장 기준 112km를 실시해서 27개의 지하 공동을 복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도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대규모 지하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지하 침하 사고의 선제적 대응과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하안전관리 전담팀을 올해 4월에 신설하였습니다. 광명시는 지하안전관리 전담팀을 중심으로 지하안전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지하안전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지하안전 자문단 구성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여 철저하게 지하안전을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재발방지 대책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